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은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해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쓸모가 사라지는 느낌, 즉 역할 상실에서 오는 감정이었다.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했던 한 남성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누구보다 여유로웠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처음엔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그는 스스로가 집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카드값을 쓰면서도 이 돈을 내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감정이 들며 자신감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작은 일이라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찾는 이유가 생활비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증명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자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 정보를 꾸준히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조사에서도 생활비 안정성이 있는 은퇴자의 60% 이상이 노후에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다. 그 이유를 물으면 단 하나의 감정으로 귀결된다. 바로 사회적 연결감이다. 한 70대 여성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 교사였고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지만 은퇴 후 갑자기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다. 남편은 여전히 일하고 아이들은 각자 삶이 있으니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녀가 노인 일자리로 선택한 일은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일이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은 적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관계다. 점심 약속이 줄어들고 출퇴근길에 스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나를 부르는 소리도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인가라는 감정이 생긴다. 이 감정이 길어지면 불안, 우울,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작은 협동조합이나 동네 일자리라도 찾게 되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노후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다. 일이 있으면 매달 작은 수입이라도 들어온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 안도감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역할과 루틴이 다시 생기면 소비도 안정되고 자산 인출 속도도 완만해진다. 단순히 일자리가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재정을 동시에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일이 나를 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 말이 은퇴자의 노동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은퇴 후 일을 찾는 진짜 이유는 부족한 생활비가 아니다. 사라진 역할을 되찾고 싶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 그리고 하루의 구조를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다. 결국 일은 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감정이다. 일이든 봉사든 취미든 소모임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후 전략이다.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내 역할을 찾을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첫걸음이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돈이 필요해서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소득이 끊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터뷰와 조사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우세한 심리는 바로 나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무료함의 수준을 넘어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는 본질적 문제에 가깝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왔고 직장은 그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수행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역할이 통째로 사라지면 마음의 균형이 큰 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은퇴 후 몇 달 동안은 누구나 자신이 원래 꿈꿨던 여유로운 삶을 잠시 경험한다. 출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루의 시간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운동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인간의 안정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동의 자유를 얻는 대신 소속의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의외로 빠르게 흔들린다. 정해진 시간이 없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 없는 세상도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기묘한 소외감이 찾아온다. 이 소외감이 깊어지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에 투입하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퇴직한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60대 남성은 본인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늙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을 맡겨지는 순간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은퇴자의 심리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결국 그는 작은 일을 찾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가져다준 변화는 놀라웠다.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는 루틴이 생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책을 찾아주는 이용자들의 고마운 말이 쌓이면서 얼굴빛이 밝아졌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루에 벌어오는 돈은 크지 않지만 거기 가는 이유는 돈이 아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역할 상실의 감정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기력한 은퇴자는 소비가 불규칙해지고 자산 인출 속도가 빨라진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돈을 써도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고 아끼려고 해도 마음이 텅 비고 우울해지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역할 상실은 노후 재정 악화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 심리 요인이라고 언급한다. 반면 일거리가 있는 은퇴자는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돈을 쓰는 패턴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자산을 지키는 속도 또한 훨씬 느려진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유입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회복에 있다. 일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쓰임이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지출을 조절하고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이다. 70대 여성 어 씨의 경험도 같은 맥락이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은퇴 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삶이 너무 조용해졌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하루의 일정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소개받고 2달에 한 번 지역 행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표정이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거 어디로 옮기면 되나요? 여기서 안내받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순간 그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녀는 그 경험이 마음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퇴 후 일을 찾는 진짜 이유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깊은 감정이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오랜 기간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실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직함, 역할, 책임은 오랫동안 존재의 좌표 역할을 했고 그 좌표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불안, 무기력, 자존감 저하가 나타나기 쉽다. 반대로 여성 은퇴자는 상대적으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온 경험 덕분에 보다 빠르게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관계가 사라질 때의 공허함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사회적 소속,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사람, 그리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다. 재정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전부가 아니다. 삶을 유지하는 진짜 동력은 나는 여전히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 안정감이다. 역할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하루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정신적 체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다. 실제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층의 행복지수는 수입 수준보다 사회적 소속감과 일상적 역할 수행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누군가에게 의지되거나 도움을 주는 순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정신 건강이 안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은퇴 후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로 끝나지 않는다. 돈이 아무리 충분해도 역할이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역할이 있으면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은퇴자가 선택하는 일자리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회복되는 소속감, 자신감, 그리고 의미감이다. 일의 강도가 낮아도 시간은 짧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노후의 삶 전체를 지탱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가 다시 일을 택하는 진짜 이유이자 앞으로 노년 노동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근거다.
은퇴 후 삶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라진 위치다. 따라서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자산보다 먼저 역할 확보여야 한다. 일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자원봉사도 좋고 지역 모임도 좋고 취미 기반의 소규모 활동도 좋다. 핵심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퇴직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면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은퇴를 경제적 사건으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실제 은퇴는 심리적 사건이고 사회적 사건이며 삶의 구조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짜여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며 역할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보면 좋다.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나의 쓸모를 찾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노후 전략이다. 돈은 시간을 사주지만 역할은 삶을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